감리교에 함께 이 사회를 세우고 있는 우리 감리교 동성애대책위원회 한철희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먼저 김영미 저출산 고령화 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을 도대체 누가 추천을 해서 그 자리에 이렇게 임무를 감당하게 했는지 참으로 현 정부의 이 인재 풀에 대해서 좀 상당한 유감과 실망을 금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정말 이런 말씀 드려서 그만할지 모르지만 차라리 저에게 맡겨주시면 제가 현재 저분이 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이고 더 효과적인 그러한 정책들을 충분히 제안을 해서 이끌 수 있다고 감히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정부의 관계자들께서는 저를 좀 주목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이렇게 드리는 과감하게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지금 남녀 평등, 양성 평등이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과거 우리가 정말 조선 시대에는 여성들이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당하고 배움의 길도 없었고 정말 사람과 동물 중간에 그런 취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나서 여성들을 위한 최초의 이화학당이 개교되면서 현재 우리나라에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17개의 여성만을 위한 대학과 전문 대학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재 지금 이 저출산위원회가 추진해야 될 실제적인 정책들은 바로 이 남녀 평등을 유지하는, 남녀 평등을 정상으로 맞추는 정책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몇 가지만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아직도 일부 여성들은 여자들의 사회 진출이 유리 천장이니 무슨 천장이죠, 발언 그 단어도 참 희귀한데요. 그런 것을 주장하면서 여자들이 일방적으로 사회에서 아직도 차별을 받고 있고 또 취업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여성들의 대학 입시 비율이 남성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졌지만 현재는 2022년 기준으로 남자보다 여자들의 대학 진학률이 더 높습니다. 현재 또한 기가 막힌 일이 뭔지 아십니까? 현재 예를 들면 이자로 시작하는 대학에서 거기는 여대이기 때문에 법학대학원을 뽑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변호사든지 검사든지 판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학 전문 대학원을 나와야 됩니다. 근데 매년 뽑는 정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2,000명입니다. 근데 이화여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화여대에서만 뽑는 정원이 100명입니다. 2,000명 중에서 100명을 이화여대에서 뽑는데, 이화여대는 말 그대로 여성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2,000명 중에서 100명이면 몇 %죠? 5%입니다. 5%. 정말 높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일부 남성들이 3명이 이거는 불평등하다 그래서 헌법소원을 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기본권 제한은 어느 정도 있지만 그래도 다른 법학대학원을 통해서 법조인의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연은 아니다, 이렇게 또 이상한 판결을 내렸어요. 또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십니까? 요즘에 학생들이 제일 가고 싶어하는 그러한 곳이 의대, 그 다음에 약대, 그 다음에 치과, 그 다음에 한의과 대학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약대라는 것을 보면요, 수도권, 즉 인서울이라고 하는 이 서울 안에 있는 약대의 56%가 여대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근데 이것도 여성만 입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했는데 마찬가지로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여러분, 현재 안타깝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남녀 평등에서 여성이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성들이 차별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군 가산점, 현재 우리나라는 지금 여성들도 군이 입대해야 될 만큼 정말 군 입대 자원이 바닥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여성들 아직 군대 안 가잖아요.
지금 그 여론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마 어쩔 수 없이 여성들도 군대 입대될 날이 곧 오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현재 남성들만 군대를 갔다 오는데 그 군 가산점 몇 점 주던 거 여성 단체들, 이 페미니스트들이 하도 떠들어대서 없앴습니다. 그로 인하여 남성들이 여성들에 비해서 각종 공무원 시험이나 이런 시험에서 그나마 조금 그런 군에 갔다 온 국방의 의무를 감당했다는 이유로 받았던 그 적은 알량한 점수조차도 받지 못하는 이런 현실이 되어서 실제적으로 남성들이 이 사회 진출, 직장을 얻고 하는데 군에 가지 않고 공부만 한 여학생보다 훨씬 더 불리한 입장에서 입시 경쟁뿐만 취업 경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저출산위원회가 펼쳐야 될 정책은 진정한 양성평등, 남녀 평등을 이루는 정책을 펼쳐야 하는 것입니다. 엉뚱한 이 등록 동거자 같은 이런 망국적인 정책을 펼칠 것이 아니라 한쪽으로 왕창 기울어져 있는 이 양성평등 정책, 정말로 남성만을 우대해주자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남성들은 엄청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평평하게 평등하게 만들 수 있는 정책을 펼쳐야 될 텐데 왜 이렇게 아직도 시대가 지난 시절 지난 엉뚱한 정책을 펼치고 이미 다른 나라에서 실패한 정책을 끌고 들어와서 그 귀한 자리에 그 귀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부디 김영미 부위원장은 또 대통령께서는 저희들의 이 발언과 의견을 경청해 들으시고 그 직책을 감당할 수 없는 분이라고 판단된다면 즉각 해임하고 차라리 저를 앉혀주십시오. 제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저 미국 유학도 갔다 왔어요. 농담입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언을 마치며 정말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이 추운 나이에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정말 찬란하게 번영된 하나님께서 복 주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가 이 저출산으로 인해서 북한에 역전당해서 공산화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정말 농담 섞인 진담에 말이 나올 정도가 되었는데 빨리 골든타임을 놓치기 전에 김영미 부위원장은 결단하고 사퇴하시든지 정책을 완전히 바꿔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실제적인 정책을 펼쳐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긴 분이 말도 잘하는 것은 이게 좀 불공평한 것 아닌가 싶은데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제가